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드디어 고양시에서도 조합택시가 출범했습니다. 이 조합택시, 택시협동조합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은 몇 개가 되기도 하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한두 개씩은 조합택시가 있죠.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는 6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7개의 법인택시가 있었습니다만 한 몇 년 전에 한 고양택시 법인택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사들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던 회사이고요. 제 예전 영상에서도 문을 닫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합택시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 문을 휴업한 회사를 상대로 많은 로비를 했었습니다. 많이 접촉도 했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느냐? 결국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는데, 갑질로 인해서 망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합장이 된다고 해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그것은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계속 무산되고 또 금액적인 면에서도 또 무산되고 하다가 코엑스 택시라고 저희 고양시 법인택시 회사가 거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총 114대의 택시 남바를 인수를 해서 그 중에 몇 대, 코엑스도 운수에도 택시가 있죠. 거기도 좀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니 거기에도 한 10대 내지 한 열 몇 대 정도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 한 100여 대 정도를 조합택시로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택시, 그러니까 출자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조합택시 출자금은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개인 택시의 값의 한 4분의 1 정도의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의 조합택시 출자금은 보통 지금 현재 4,8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된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신용협동조합, 신협과 또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고양시청 문해회관에서 이 조합택시에 관련돼서 출범 설명회가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촬영하러 갔다가 고양시 문해회관에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코엑스 택시 그 자체내 회사에서 설명회를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갔다가 결국은 영상을 못 찍고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엑스 운수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이 설명회 때 기사들에게 전부 나눠주었던 내용들입니다. 또 혹자는 100대, 지금 현재 택시에서 100대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조합택시 100대가 더 늘어나서 승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유입된 택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휴업 중인 택시가 나오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조이죠. 조합택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법인택시와 조합택시 그리고 개인택시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인택시는 그야말로 근로자이고 개인택시는 사업자이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인 조합택시는 무엇일까요? 개인택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인택시도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인데 개인택시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것이 약간 이제 중간에 껴져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가깝긴 하지만 개인 택시에 더 가까운,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일단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내 거가 아니죠. 회사에 어느 정도 산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납부를 하고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은 급여를 받고 그 추가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형태가 법인 택시이고요. 개인 택시는 그야말로 다 벌어서 다 내가 가져가는 그거죠. 그럼 조합택시도 내가 벌어서 내가 다 가져가는 개념입니다만,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각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많게는 한 12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서 하는 그러한 조합도 있고요. 한 50만 원, 60만 원 요 정도 선내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86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86만 원이냐? 일단 48만 원이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38만 원이 보험비입니다.
자, 일단 보험비도 마찬가지죠. 자, 개인 택시 같은 경우 내가 사고를 안 내면 보험 수가가 그만큼 떨어지고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 수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 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는 무사고 일지언정 이게 또 법인 택시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여서 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한 3년, 4년 정도가 죽어 있었죠. 휴업 중인 상태라 보험 이력이 없습니다. 보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뭐 120%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8만 원으로 차 한 대당 3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랄까요?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비죠. 그러니까 운영비 48만 원에 보험금 38만 원. 그래서 86만 원을 좀 회사에다가 월세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내가 차를 무엇을 뽑는지 뭐 K5나 뭐 아니면 소나타급을 뽑을 것인지 그랜저 K8을 뽑을 것인지 전기차를 뽑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차값을 뭐 현금 주고 사면은 나갈 돈은 없겠지만은 차를 할부로 샀을 경우는 할부금이 나가겠죠. 할부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조합비 그러니까는 뭐 보증금 형식이죠. 출자금이 4,800이니까 요거는 묶여두는 돈이고 처음에 필요한 돈은 이 4,800에다가 그 다음에 뭐 차량 가격이 되겠죠. 요 정도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와 협동 조합 택시 그리고 개인 택시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일단 지위는 법인 택시 근로자입니다.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이고요. 협동 조합 택시는 조합원입니다. 조합 택시이기 때문에 조합원이고요. 자본금 법인 택시 필요 없죠. 그냥 산학금만 대고 내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남바값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 구입비가 있죠. 협동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금, 차량 남바값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출자금이. 그리고 또 차량 구입비가 똑같이 개인 택시와 필요합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뿐이고요. 자,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우리는 근로소득세죠.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띱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내고요. 그러면 협동조합 택시는 어떠냐? 그러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사업소득세는 이거 사업자로 또 어느 정도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라고 해서 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대부분 개인 택시처럼 내가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맡아서 알아서 사업소득세, 세금 계산을 해줍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학금 당연히 법인 택시 없죠. 법인 택시가 있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 개인 택시, 산학금 없습니다. 대신 협동조합은 산학금이라고 생각하면 산학금이고, 뭐, 어쨌거나 운영비는 내야 돼요. 운영비 내야 되고, 근무시간은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약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는 그 전날 12시간을 넘게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다음날 하루 쉬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뭐 정부에서도 눈을 감아주는 편이고요. 1차제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뭐 근무 시간은 법인 택시나 협동조합 택시, 개인 택시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 전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운영은 법인 택시는 법인이 하고 협동조합 택시는 조합원,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본인이 하죠. 우리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은 법인 택시는 급여, 그다음에 협동조합 택시는 총 매출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본인이 다 가져갑니다. 개인 택시도 운영비라고 해봐야 뭐 일단 차량 운영비겠죠. 차량 수리비, 그다음에 연료비, 뭐 보험비 이런 거 싹 다. 이런 것은 협동조합 택시랑 개인 택시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종사자 지위를 볼까요? 법인 택시는 근로자죠. 고용된 그러니까는 말하면 월급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쟁이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자, 협동조합과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은 출자자죠. 조합원이고 출자자 겸 종사자이고요. 개인 택시는 그야말로 소상공인 사장님이십니다. 면허는 법인 택시는 법인 소유죠. 법인 소유고 조합 택시도 조합 소유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저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조합 택시도요. 개인 택시는 본인 겁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협동조합도 택시도 내가 팔고 사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양수 다 가능하고요. 차량 소유권은 당연히 법인 택시는 회사이고요. 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할부로 샀든 현금으로 샀든 간에 내 거죠. 남바만
번호값만 조합에 속해 있는 거지 그 외에 실질적인 것은 다 내 거입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고요. 개인 택시 마찬가지죠. 자, 의사결정은 무조건 회사에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래도 이직도 편합니다. 그것이 법인 택시이고요. 협동조합 택시는 자를 때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이사회나 총회, 조합원 투표를 이용해서 그분을 자른다거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조합에서 당신 그만둬 라고 해서 바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약관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는 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범죄, 강력범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본인이 팔지 않는 이상 본인이 자유입니다. 자, 진입장벽은 법인택시 아주 쉽죠. 오늘 여기 그만두고 절로 갈 수 있고 또 절로 가서 또 그만두고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전국 어디서든지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합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중간인데요. 일단은 면허증을 따고요. 출자금, 차량 조달이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이 조합택시의 보통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조합택시는 물론 개인 택시보다는 장벽이 조금 더 낮습니다. 수익 관리에서는요, 뭐 법인택시는 뭐 다들 아다시피 뭐 전액관리제 아니면 월급제이죠. 그리고 보통은 요즘은 이제 산학금제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전액관리제이면서도 이 산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다 마치면은 100% 추가금은 100% 본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양시는 어떤 회사는 저렇고 이 회사는 저렇고가 아니라 고양시는 전부 다 추가금은 100%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는 운송 수익금에서 먼저 조합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 소득체계가 급여 플러스 수당이 있죠. 매출,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는 매출 공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택시는 매출에서 운영비 빼고, 요거는 이 수익 면에서는 협동조합 택시와 개인 택시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 적용인데요. 요것이 이제 현재 뭐 대법원 판례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법인택시 당연히 노동법 적용이 되죠.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가 퇴직금, 4대 보험 다 됩니다. 개인 택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지역 가입자로,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지역 가입자죠. 그래서 매출과 비례해서 의료보험비가 높거나 낮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4대 보험 들어야 되고요. 산학금, 운송기준금이죠. 운송비는 법인택시가 있고, 협동조합 택시 운영비라고, 글쎄, 기준금이라고 하면은 월 내는 월세? 그거, 운영비,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법인택시는 근로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택시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또 조합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배당이 있죠. 그 조합에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내야 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 출자금을 냈는데 나중에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이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예전에 이런 문제가 많았었죠. 대구라든가 서울에 있는 택시, 이 조합택시에서 이 출자금을 받지 못해서 뭐 법적으로 많은 문제도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뭐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요즘은 이제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진 추세이고요. 그런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현재 이 코엑스 운수라는 데가 일단은 금전적으로 재정이 빵빵한 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대기자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 대기자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사람을 구해와서 너 할래? 그러면 그 돈 놔주고 너가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조합 측에서도 당연히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겠지만 나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빨리 나도 이 돈 받아갖고 딴 거 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사람을 못 구해. 내가 양도할 사람, 양수를 받을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조합에서도 조합원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느냐. 그럴 때에는 조합이기 때문에 내가 뭐 10월 달이다. 지금 이제 뭐 8월 달이죠. 자, 그만뒀어요. 그러면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에 이제는 조합에서 그 총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익년이죠. 익년 3월달 정도면은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돈을 못 받을까봐 뭐 띄어먹일까봐 이 회사가 손 놓고 손 놔버리면 진짜로 손 놔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들어가실 때 이 회사가 좀 탄탄한지, 이 조합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어디를 통해서 설립이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신다면은, 또 물론 이 대체적으로 이 조합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합, 컨설팅 회사가 어느 컨설팅 회사인가를 또 생각하시고, 믿을 공식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조합 택시를 컨설팅을 해줬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하면은, 불안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반환 회수 절차입니다. 일단 뭐 조합 탈퇴 신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말 결산을 하고 정기총회 탈퇴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환급을 받는데요. 이게 정 못 구했을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조합의 결산을 거쳐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기 지분, 출자자 수를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 절차는 조합 탈퇴 신청 시 다음 회기 정년 총회 승인 후 아까 말씀드린 3월달입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안전하게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 택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입 절차인데요. 일단 가입 문의를 해야겠죠. 뭐 홈페이지라든가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 참석은 뭐 설명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셔서 뭐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고 거기서 이제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출자금을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자 증서 받고 조합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차량도 그 안에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1인 1구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부부끼리도, 부부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부 정도는 어떡하냐, 가족은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1인 1구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 한 대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비가 4,800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엑스 조합 택시가 484838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488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출자금은 4,800이고요. 한 달 월세, 운영비가 86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6만 원만 한 달에 내면 되고 내가 얼마를 일하든지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이제 뭐 가스차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 가스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 100만 원에다가 요거 86만 원. 그 다음에 차량 할부가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뭐 요 정도 들어간다 쳤을 거. 그거 외에는 뭐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코엑스 운수가 지금 일산 서구 덕이동 쪽에 있습니다. 대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셔서 지금 거기에 지금 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 택시처럼 뭐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요. 일단 차량이 처음에 사시게 되면 새 차를 사시겠죠.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뭐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내가 쓰던 자가용 뭐로 해도 하셔도 되고요. 2년 이내에 중고차 2년 이내에 차이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뭐 좀 형편적으로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중고차 뭐 1년 이내 정도의 중고차를 구입을 하셔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보통은 다 새 차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전기차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K5나 소나타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개인 택시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택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1억 7천 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 또 법인 택시에는 내가 뭐 한 400만 원을 주고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다 주면은 그 중에 내가 가져가는 돈은 회사에 400만 원 주고 월급 100만 원, 추가금 100만 원 하면 20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법인 택시 하면서 한 700 내지 800 찍는 분들이 법인 조합 택시로 갔을 경우에는
현재 법인 택시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야 간다는 거. 그거 차이죠. 대신에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뭐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 관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라면은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 관리를 무지하게 안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차량 관리를 잘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 하나 갈아달라는데 한 몇 달이 걸리거나 차 진짜 똥차 끌고 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고 가다가 멈추면 레카에 실려서 갖고 오고 또 대차 끌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런 회사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어쨌거나 뭐 이런 차량 뭐 아니면은 뭐 회사의 갑질 아니면은 또 교대자와의 갈등 이런 거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개인 전국적으로 뭐 일단 조합 택시가 출범한 지 이렇게 뭐 10년, 20년 되고 막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그 비중이 좀 낮지만은 어쨌거나 법인 택시를 하다가 조합 택시를 하신 분들이 이 마인드가 개인 택시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 거니까요. 일단 차도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차를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운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고율도 법인 택시보다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38만 원이죠. 그런 38만 원 보험금이 뭐 전체적으로 좀 사고율이 낮게 떨어진다고 하면 점점점 그만큼 한 달에 내는 월세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기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당연히 또 연말에 배당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법인 택시보다 낫고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택시보다 나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등록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현재 사장님들이 그 개인 택시 남바 지금 1억 7천이거든요. 보통 뭐 8천 몇백에 사셨거나 아니면 1억 2천 정도에 사신 분들이 이거를 팔고 조합으로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뭐 조합 택시라고 해서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으니까 개인 택시고 또 개인 택시 사고율이 많아서 보험 수가가 왕창 오르신 분들은 그렇다고 또 법인 택시 가기 뭐하고 그런 사람들도 또 조합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여기는 한 100여 대를 지금 뭐 신청 중에 모집 중에 있지만 만약에 조합원 수가 신청자가 줄어든다 없다라고 하면은 이 조합비라고 해야죠. 이 조합비 보증금을 뭐 자체적으로 대출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일단 아마 사고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지원해더라도 탈락될 위험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율이 낮은 분들이고 성실도 이겠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정말로 성실하고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통해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통해서 보면은 법인 택시 출신인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그분에 대한 성향을 다 알게 되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미카엘처럼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놈인지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안쓰럽게 생각하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도 주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바라본 코엑스 운수 이 조합 택시 말고요. 법인 택시는 저는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좀 괜찮은 회사이지만, 저는 좀 코엑스 법인 택시 어디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저는 항상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추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코엑스도 많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뭐 가맹 택시도 있고 비가맹도 있고 또 전기차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코엑스도 제가 많이 들어가시라고, 좀 방송에서 말고, 네, 코엑스 괜찮으니까 코엑스도 들어가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 좀 자유롭게, 그 다음에 뭐 연차 쓰는 거, 오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언제 연차 쓸게요? 네, 며칠 날이요? 이거 쓰고 가세요. 아주 그냥 연차 쓰는데 전혀 요만큼도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이 와서 연차 쓸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우리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닌데 대신 그래도 눈치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냉장고인가? 그 냉장고가 있어요.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냉장고에 생수가 있어요. 그 생수 왔다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 냉장고에 생수를 넣고 기사들 언제든지 와서 생수 꺼내서 마실 수 있게
350ml짜리인가요? 조그만 거 생수를 쭉 나열을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기사들을 좀 생각하는 곳이라면 조합 택시를 하더라도 일단 조합원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광고냐고요? 아닙니다. 단돈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일부러 제가 또 찾아가서 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하고 자문 구하고 또 아는 분 통해서 그래서 제 사정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한 거지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하신 분도 있고 저 또한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이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또 설명회 때 각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광고 아닙니다. 만약에 광고 받았으면 나중에 또 광고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코엑스 운수에서 이걸 보신다면은 조합에 대해서 혹시 광고할 일이 있으시면은 광고 받습니다. 자, 조합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번호에 전화하셔갖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홈페이지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